시작해 볼게요. 비동기식 통신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비동기식 통신. 우리가 이제 비동기는 배웠는데 비동기식 통신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일단은 심플하게 뭔지만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자, 내가 요 URL이 있죠. 요 URL에 브라우저가 1대1 대응해서 이렇게 불러오면 동기식 통신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조회하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페이지가 나오면 그건 동기식 통신이에요. 대표적으로 내가 카페를 이렇게 눌렀을 때 카페 페이지가 나오고, 그죠? 내가 이웃을 눌렀을 때 이웃 페이지가 나오고, 지금 보면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동기식 통신이에요. 동기식. 그럼 이제 비동기식 통신은 뭐냐? 자, 내가 회원가입을 하려고 갔어요. 자, 내가 여기서 아이디를 검색하려고 하는데, 자, 아이디를 검색. 일반적으로 브라우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처럼 여기다가 검색창에다가 아이디를 넣어서 물어봐서 그 결과를 가져와서 화면이 새로 고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뜨죠. 자, 이런 게 비동기식 통신이에요. 자, 또 어떤 게 있냐?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앱 네이버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인 거죠. 자, 이거를 상단으로 쭉 내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새로 고치면 안 되고 페이지네이션이 되고 있죠. 지금 보면 내가 또 이렇게 쭉 내렸어요. 자, 이게 비동기식 통신. 지금 보면 여기 URL이 바뀌지 않았죠. 새로 고침도 안 됐죠. 우리가 이제 보통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하면 어떻게 동작하느냐? 내가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요. 어떻게? 여기 구글이죠. 자, 내가 뭔가 예를 들어 뭘 검색할까? 비동기식 통신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맨 밑에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1번 페이지였던 거죠. 내가 2번 페이지를 누르면 페이지가 전환되죠. 또 3번 페이지를 누르면 페이지가 전환돼요. 요게 동기식이고요. 예, 동기식. 방금처럼 내가 네이버에서 내렸을 때 페이지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면 비동기식 통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다고 느끼는 거는 동기식일까요? 비동기식일까요? 일반적으로 비동기식.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는 보통 동기식. 근데 동기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갈 때는 당연히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딱 설명해 드렸어요. 비동기식은 이 도큐먼트 안에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 도큐먼트 안에서 이 페이지 전환 없이 호출되는 것을 비동기식. 요 브라우저에서 URL로 호출해서 그것을 불러오는 것을 비동기식 통신이라 부른다. 우리가 이제 동기식, 비동기식 배운 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실행에 대한 동기, 비동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통신. 통신이 동기적이다, 비동기적이다. 이런 거고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비동기식 통신을 이해하려면 통신을 알아야 되니까요. 통신이 뭐다? 네트워크 상에서 브라우저와 서버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서버한테 요 URL 데이터를 주세요 하면 있나? 있네. 주는 것을 우리가 통신이라 한다. 우리가 있나 물어봤는데 없어. 그럼 보통 무슨 페이지를 주죠? 그죠? 404 not found 페이지를 주죠. 자, 그래서 있으면 주는 것. 자, 예를 들어 브라우저가 로그인 요청을 하면 로그인 할 수 있네 하고 응답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이게 통신이고요. 자, 통신 안에는 동기식 통신이 있고 비동기식 통신이 있는 거예요. 동기식 통신. 자, 우리가 배웠던 동기식 실행, 비동기식 실행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자, 통신인 거예요. 자, 와서 자, 동기식 통신은 URL을 요청하면 대응하는 HTML을 받아서 화면을 출력하는 것을 동기식이라 불러요. 자, URL을 요청하면 그 대응하는 페이지를 서버가 전달해줘서 그거를 브라우저가
렌더링하는, 다시 렌더링하는 것을 우리가 동기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URL과 화면이 1대1이에요. 이때 동기는 무슨 뜻이다? 1대1을 서로 이렇게 대응 딱 맞다. 그죠? 이게 동기식인 거예요. 그럼 비동기식 통신은 뭐냐? 이 화면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통신을 해서 받아와서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얘도 통신인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어떻게 해요? 이 부분만 변경, 또 부분만 변경, 부분만 변경 해서 이 화면이 전환이 안 돼요. 이 화면은 전환이 안 되고 이 부분이 계속 스크립트에서 바뀌면 그거는 비동기식 통신이에요. 자, 한번 문서를 읽어보면 자, 렌더링된 화면, 그러니까 이미 출력된 화면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유지가 된 상태에서 여러 번 네트워크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비동기식 통신이라 불러요. 자, 이게 역사적으로는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냐? 익스플로어가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익스플로어가 제일 처음 비동기식 통신을 만들었고요. 그게 너무너무 이제 유명해져서 이제 익스플로어가 그때 한창 대빵이었어요. 제일 유명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익스플로어가 폭주를 했죠. 폭주했다는 건 뭐냐면 자, 나만 좀 특별할 거야. 너희들은 못 따라오게 나만 독자적으로 어떤 것들 세계를 구축할 거야 라고 해서 익스플로러 혼자 막 이것저것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요. 그러니까 다른 브라우저랑 익스플로러랑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계속 다른 거죠. 달라서 문제가 되니까 문제는 뭐가요? 개발자들이 익스플로러 전용 웹을 만들고 파이어폭스 전용 웹을 만들고 크롬 전용 웹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다 같이 맞추자 해서 맞추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 폭주를 해버린 거죠. 익스플로러가. 그래서 익스플로러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이유가 뭐다? 혼자 너무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놔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통일하다 보니까 어려워져서 익스플로러는 사라지고 지금 현재 엣지가 나왔죠. 엣지는 현재 요 크롬 브라우저의 V 파일 엔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롬이랑 엣지는 현재 비슷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튼 이제 역사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이 비동기식 통신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아까 더 편한 것이 비동기식 통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익스플로러가 처음에 개발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n번 요청해서 그 결과를 이 렌더된 화면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비동기식 통신이라 불러요. 아까 제가 이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계속 호출해서 페이지네이션 된 것을 출력을 해주죠. 자, 그것이 비동기식 통신. 자, 이 비동기식 통신의 특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받아서 화면 일부를 갱신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전에 더 또 가야 되겠네. 자, 내가 예를 들어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1번 페이지도 요 코드는 필요하고 자, 2번 페이지도 요 코드는 필요하고 3번 페이지도 요 코드는 필요해요. 대신 뭐가 바뀌냐? 요 안에 있는 요 내용만 1번 페이지가 다르고 그죠? 2번 페이지가 다르고 3번 페이지가 달라요. 자, 그런데 만약에 1, 2, 3번 페이지를 우리가 동기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되냐? 이 위에 데이터는 다 똑같은데 1번 페이지도 이걸 불러오면서 다른 걸 불러오고 2번 페이지도 이 페이지를 불러오면서 이 페이지를 불러오고 3번 페이지도 이 페이지를 불러오면서 불러와요. 그럼 데이터적으로 낭비일까요? 절약일까요? 낭비죠. 현재 이 데이터는 중복 데이터죠. 현재 이 데이터는 중복 데이터예요. 그런데 비동기식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그대로 불러와져 있는 상태로 2번 페이지만 불러오고 3번 페이지만 불러오는 거예요. 볼까요? 이건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어떻게? 제가 왜 저기 구석탱이 붙어 있지? 아, 지금 저 화면 사람 추적을 못하고 있네요. 잠시만요. 왜 못하지? 이제 하나? 약간 제가 힘드신가 봐요. 아, 여기 누가 있나 봐. 아, 여기 사람이 있구나. 야, 똑똑한데.
자, 여튼 다시 돌아와서. 자, 요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냥 페이지만 밑으로 쏙 불러오죠. 자, 이 친구는 그대로 있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밑에 데이터만 쏙 불러오죠. 구글은 다르죠? 구글은 어떻게? 이렇게 안녕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지금 요 위에 있는 데이터는 또 불러올 필요가 없죠. 하지만 2번 페이지 가면 또 불러오죠. 3번 페이지 가도 또 불러오죠. 그죠? 계속 페이지마다 요 데이터랑 요 맨 하단에 있는 요 데이터가 중복되죠. 계속 중복되니까 중복 데이터를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비동기식 통신의 장점은 뭐다? 필요한 데이터만 받아서 화면 일부를 갱신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서버한테 데이터를 100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20만 요청하면 된대요, 매번. 비용이 절감이 돼요. 우리가 서버에서 제일 많은 비용이 뭐냐? 내가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그 데이터를 주는 양이 서버 유지 비용이 돼요. 서버는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만큼 돈이 나가는 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에 굉장히 용이하죠. 그러면 동기식이 구현하기 어려울까요? 비동기식이 구현하기 어려울까요? 당연히 비동기식이 구현하기가 어렵겠죠. 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고치기도 어렵고 유지보수하기도 어렵습니다. 동기식이 더 쉽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AI가 있으니까 그냥 딸깍 하시면 되겠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써볼 것이 뭐냐? 요 AJAX라는 기술이고요. AJAX가 무슨 뜻이냐면 방금 얘기했던 비동기, 어싱크러너스가 비동기라는 뜻이에요. 자바스크립트로 비동기식 통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때 하실 때 데이터는 XML로 주고받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줄여서 AJ, AX. 그래서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그래서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줄여서 우리가 아작스 이렇게 불러요. 아작스 좀 웃기죠, 그죠? 에이작스라고도 하고요. 아작스라고도 하고요. 뭐 부르는 사람 마음이겠죠. 자, 이 기술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비동기식 통신 이퀄 뭐다? 에이작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에이작스 기술의 하위에 패치 API라는 게 있어요. 패치 API. 이걸 배워볼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요 기술이 XML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XML만 하진 않고요. 자, 보면 자, 문자열 통신을 가능하고요. 자, 문자열. 그다음에 XML이 되고요. XML이 이제 밑에 있다. 자, XML 어려운 게 아니라 저렇게 태그로 막혀 있으면 그건 XML인데 여기 있는 이름들이 이것저것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여기 때 바꿀 수 있다가 확장 가능한 이렇게 마크업 랭귀지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AI 수업 때 문서 형식 중에 XML 배운 적이 있고요. 자, 요 XML은 아주 초기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요 친구의 장점이 뭐냐? 트리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게 HTML. 자, XML을 기반으로 만든 게 HTML. 여기 약속되어 있는 태그만 써야 되죠. div, b, span, header 이런 것들 약속된 것만 써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쓰려고 만든 XML 기반의 언어가 될 거고요. 그래서 화면에 삽입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배워봐야 돼요. JSON. JSON.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가 오브젝트를 명시할 때 쓰는 문법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오브젝트인데 문자열로 된 오브젝트예요. 그냥 오브젝트가 아니라 뭐다? 이 전체가 문자열로 취급되는 오브젝트더라. 자, 지금 현재 통신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이블 형태를 표현하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첫 번째 게 칼럼, id, name,
age. 그 다음에 여기 said. 요게 한 로우가 되겠죠. 자,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의 특징은 뭐냐면 요 라인갱이 있다는 거. 요 라인갱. 그다음에 요 컴마가 있다는 거. 컴마랑 라인갱으로 우리가 로우랑 여기 셀들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엑셀에서 테이블을 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로 반환하실 수 있고요. 엑셀을 얘기할 때 스프레드 시트를 얘기하죠. 그래서 단순한 테이블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이미지도 되고요. 그냥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 그냥 좀 큰 데이터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식 데이터도 전송이 가능해요. 양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인데 큰 것, 엄청 큰 것, 그것을 우리가 블럽이라 불러요. 보통 이제 큰 오디오나 비디오 이런 것들을 스트리밍할 때 씁니다. 스트리밍 할 때. 자, 바이너리 데이터는 그냥 우리가 파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파일. 파일인데 대용량 파일. 자, 그것을 우리가 블럽이라고 부릅니다. 블럽. 이때 이제 블럽에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로 알고 있어요. 바이너리. 이것도 바이너리죠. 그렇죠? 라지 큰 오브젝트. 그걸 줄여서 블럽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 버퍼라는 걸로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요거 말고 우리가 또 배운 형식이 MD, 그다음에 YAM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보통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의 리터럴 표기법인 제이슨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할 거고요. 좀 이따가. 자, 일단은 우리가 비동기 통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지 우리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요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 밑에 아마 코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게 자, 보면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요게 이제 초기 AJAX를 할 수 있는 객체고요. 초기 아주 최초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익스플로어가 만든 것보다는 후에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자, 보면 이 친구를 쓰는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드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예시가 있다. 자, 지금 유저로 된 정보를 불러올 거예요. 자, 불러올 건데 자, 지금 보면 이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로 이렇게 오픈이라고 해서 불러오고 있죠. 불러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러오는 게 비동기적으로 처리돼요. 실행이 비동기적으로 돼요. 얘도. 그래서 우리가 웹 API 배웠었죠. 웹 APIs. 웹 APIs에 set interval, set timeout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XML, HTTP 리퀘스트가 포함돼요. 자, 이 친구도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데 자, 이 친구가 이제 만약에 로딩에 성공을 하면 이 뜻이에요. 자, 내가 불러올 건데 자, 혹시 비동기적으로 처리가 성공하면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이 페이지를 통신하려고 서버한테 요청을 했는데 한 10초 걸려. 10초. 그러면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마냥 10초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까 성공하면이라는 비동기 함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공했을 때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출력해 보고 있는 코드고요. 자, 요거 한번 작성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요거. 자, 우리 수업이 엄청 많네요. 자, 엄청 많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자, 51번이 되겠네요. 자, 새로 만들기 HTML 파일로 할게요. 자, L51 AJAX라고 하죠. AJAX 비동기식 통신. 자, 우리 불러올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여기다가 제목부터 써드릴게요. L51
에이작스 코리안 하죠. H1으로 자, 비동기로 통신을 해보자. 이렇게. 자, 비동기로 불러올 데이터를 하나 써볼게요. 하나. 자, 유저스라고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자, 해보면 제이슨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 안 하고 그냥 파일로 할게요. 파일. 자, 여기 어떻게 했어요? 새로 만들기 파일. 파일명은 L51의 유저스예요. 확장자는 제이슨이고요. 얘를 못 찾네. 자,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이게 주석이 안 먹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잠시 쓸게요죠. 지울 거예요. 자, 다 만들었으면 이렇게 써볼게요. 배열된 데이터인데 안에 객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객체 중에 이름이랑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다가 name이라고 쓰고 콜론 썼어요. 그랬더니 키 값에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를 띄우죠. 이 제이슨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다가 큰 따옴표 쓰고 경민 쉼표하고 나이는 40 이렇게 하고 자, 여러 개를 쓸 거예요. 그대로 복사해서 쉼표하고 붙여놓고 자, 여기 쉼표 했어요. 엔터하고 붙여놓고 살수 이렇게 쓰죠. 또 쉼표할까요? 쉼표하고 0이 자, 원래 우리가 제이슨 쓰실 때 이렇게 역슬러시를 써주긴 해야 되거든요. 자, 역슬러시. 그런데 지금은 이게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해도 되는 구조고요. 좀 이따가 또 배워보면 알 것 같고요. 자, 동기식이랑 비동기식 통신할 건데 이 친구를 이제 동기적으로 불러오는 거, 비동기적으로 불러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다 쓰셨으면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돌아올 때는 컨트롤 탭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컨트롤 탭해서 돌아와서 자, 우선 첫 번째로 동기적으로 통신을 해볼 거예요. B 태그 쓰고 A 태그 쓰고 B 태그 A 태그 탭이고요. 자, 유저스를 불러올 거예요. 유저 리스트 불러. 자, 내가 이 페이지에 있다가 이 페이지라고 하는 이제 레슨 51 에이작스 페이지에 있다가 요 링크를 누르면 서버에 다시 가서
서버에 있는 위치 중에 이 친구가 있던 위치랑 동일한 위치에 누구? 유저스 제이슨을 달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달라고 요청하면 그럼 이제 주소가 바뀌겠죠? 주소가 바뀌면서 유저스 제이슨을 불러와서 화면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저 기준으로 레슨 51 유저스 제이슨을 불러와라. 자, 이게 동기식 통신이에요. 자, 잘 되나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끄고. 자, 동기식은 여러분들이 알던 거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넘어가죠. 이렇게 누르면 넘어가요. 자, 이렇게. 보면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서 그 주소의 데이터를 렌더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비동기적으로 불러올 건데 비동기적으로 불러올 때는 자, 이 페이지 전환이 없어요. 페이지 전환 없이 불러와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죠. 근데 우리는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화면 전환하면서 불러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비동기식으로 해볼게요. H2하고 자, 비동기식 통신 AJAX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하려면 이벤트가 있는 게 좋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이렇게 만들게요. 버튼 유저스 불러오기 유저 똑같이 하자죠. 유저 리스트 비동기적으로 불러오기. 자, 이거 누르면 비동기적으로 그러니까 화면 전환 없이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벤트가 있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도 이벤트긴 하죠. 자, 클릭해서 링크로 이동하는 이벤트긴 하죠. 자, 재정의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줄게요. 아이디. 보통 이제 불러올 때는 로드 유저스 이런 이름을 합니다. 버튼이니까 btn까지 하면 좋겠죠. 자, 너무 길다. 그럼 그냥 유저스 btn 해도 되고, 그렇죠? 로드 유저스 btn이 조금 더 명시적이겠죠. 자, 그러면 불러오는 코드 한번 써볼게요. 자, 스크립트. 자, 우선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쓸게요. 미리. 자, const에 load users는 펑션. 자, 얘를 호출하면 이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통신을 하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객체 이름이 XML HTTP request라는 객체예요. 우리는 이제 줄여서 REQ라고 불러요. request의 준말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request 어떻게 XML HTTP request예요. 자동 완성하세요. 자, 근데 객체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new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객체가 만들어져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는 건 어떻게 하냐? REQ 점
자, on 로드, 자, 오픈. 죄송해요. 오픈. 자, 이 친구는 이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친구는 뭐다? 준비. 통신 준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통신할 거나 써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URL로 통신하는 것을 get 방식이라 하고요. 양식을 제출해서 그것을 주는 것을 포스트 방식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통신의 방법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자, get 방식이 있고 포스트 방식이 있어요. 보통 이제 get 방식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때 파라미터라는 걸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자, 뭐 내가 뭐 페이지 1을 주세요. 페이지 1을 주세요. 뭐 책인데 뭐 자바와 관련된 책을 주세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줄 수 있는데 파라미터를 URL에 포함하는 것. 쿼리 스트링이라는 걸로 자, 이렇게 쓸게요. 쿼리 스트링으로 파라미터를 URL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보통 일반적인 대부분의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링크를 쓰는 것도 get 방식이고요. 우리가 URL 이렇게 바뀌는 거 전부 다가 일반적인 get 방식. 자, 그다음에 포스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양식을 제출할 때 포스트 방식을 써요. 우리가 이미 예전에 배웠습니다. 양식 제출 시. 양식이라는 거는 회원 가입, 로그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라미터를 요청 헤더에 숨기는 형식이에요. 요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겠죠. 자, 어떤 데이터를 내가 요청하는 데이터 정보가 URL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URL을 공유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URL이 숨겨져 있어서 URL을 공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회원가입 양식을 다른 친구랑 공유하면 안 되죠. 내 회원가입에 대한 정보를 누구랑 공유하면 다른 사람이 내 회원 정보랑 똑같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 방식은 URL을 공유할 수 없고 get 방식은 URL을 공유할 수 있어요. 자, 여튼 일단 우리는 일반적인 방식을 쓸 거니까 이건 나중에 또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get이라고 쓸게요. get. 자, 어디에 요청할 거냐? 레슨 51의 users에다가 요청을 할 거예요. 자, 요 주소를 지금 자동 완성 안 해주죠? 그럴 때는 이렇게 복붙 하세요, 그냥.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하는 거는 req.send. 자, 요게 통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통신을 했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다 const에 load users btn은 자, 일단 요 버튼부터 찾을게요. document get element by id에 load users btn 자동 완성하세요. 자, 이렇게 자, 잘 있나 봐야 되겠죠? 로그로 load users btn 잘 있나 보고 검사하고 콘솔 창 열고 오, 잘 있네요. 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불러오겠다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요거 꼭 키셔야 돼 이제부터. 자, 키고 자, 우리가 add event listener 써도 되는데 심플하게 써볼게요. 어떻게? load user btn on 클릭을 하면 자, 누구로?
로드 유저스를 하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통신이 됩니다. 볼까요? 자, 누르면 통신이 되는데, 자, 통신은 이 콘솔 창에서 알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를 가야 돼요. 자, 통신이 되는데 네트워크. 자, 가보면 이렇게 지금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네트워크 그쵸? 다시 볼까요? 새로 고치고. 자, 여기 검사하기 누르고 여기 네트워크. 자, 그러면 누르면 이렇게 통신했죠. 자, 또 누르면 이렇게 통신하죠. 또 누르면 지금 보면 시간이 꽤 걸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온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친구는 동기적으로 페이지가 전환됐고, 지금 현재 링크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누르면 비동기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러왔죠. 그럼 이제 불러온 데이터를 내가 보려면 여기다가 추가하면 좋겠죠? 이렇게 추가. 우리가 추가하려면 노드 추가 수업을 들어서 여기다가 추가하는 걸 배웠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샌드는 비동기식 통신이면서 비동기식 실행이래요. 자, 써볼게요. 샌드는 뭐다? 비동기식 통신이면서 비동기식 실행이래요. 자, 비동기식 실행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통신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면 따로 통신을 한다? 따로 통신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웹 APIs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통신을 완료하고 나면 지금 현재 요 유저스를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요 유저스를 불러오면 어떻게 불러올 수 있냐? req.response 텍스트로 불러올 수 있어요. 자, response 텍스트. 자, 이 친구가 뭐다? 통신에 성공해서 받아온 유저스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면 돼요? 유저스라 부르면 되겠죠? const의 유저스. 자, 이렇게 쓸게요. 그런데 이 친구는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때 못 받는데요. 자, 동기적으로 실행된다는 건 뭐냐? 내가 통신을 완료해서 유저스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실행되면 동기적 실행. 자, 그게 아니라 얘를 따로 통신하고 있고 얘는 그 다음에 그냥 무시하면서 실행되면 비동기적 실행. 그래서 여기 유저스는 없대요. 자, 볼까요? 자, 여기서 로그로 유저스. 자, 다시 콘솔 창 열고. 자, 내가 버튼을 누르면 통신할 준비하고 객체 만들고 통신할 준비하고 통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받아온 유저스를 출력을 하는데 이때 당연히 유저스가 나와야 되죠. 근데 안 나온대요. 볼게요. 자, 없죠. 없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자, 요거를 조금 기다릴 거예요. 자, 그래서 set 타임아웃으로 함수 쓰고 한 1초 기다려 볼까요? 정확하게 1초. 자, 이 말은 뭐예요? 1초 기다렸다가 실행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석을 달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비동기적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지금 실행 단계는 없다. 그러면 1초 기다리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통신할 때 10초 걸리는 통신도 있고 20초 걸리는 통신도 있으니까 뭐 시간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보니까 1초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그냥 바로 쓸게요. 로그로 리스판스 REQ죠. REQ 점 리스판스 텍스트 바로 썼어요. 이렇게. 자, 실행해 보면 1초 뒤에 탁 뜨죠. 뜹니다. 자, 다시 눌러볼게요. 1초 뒤에 탁 뜨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비동기적으로 실행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 요 때는 못 받아왔는데 자, 요 때는 못 받아왔죠. 자, 바로 실행하면 못 받는데 기다렸다 실행하니까 받아와지는구나. 얘는 못 받았고 기다렸다 받아오니까 받아와지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서 이 XML HTTP 리퀘스트가 뭘 제공하고 있냐? 나 통신 성공했어 라고 알려주는 이벤트 객체를 만들어 줬대요. 나 통신 성공했어. 자, 그게 onload예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여기 맨 밑에다가 자, 요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놔둘까요, 그냥? 자, 놔두고 자, 여기다가 뭐라고요? 자, req.onload예요. 자, 이게 뭐냐? 통신이 몇 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성공한 시점에 실행되는 함수예요. (0.1초) 걸릴 수도 있고 1초 걸릴 수도 있고 2초 걸릴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썼지만 성공했을 때 그때 실행이 된대요. 자, 이때는 무조건 유저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const에 유저스는 네, 밖에 유저스를 쓰고 있네요. 그래도 쓸 수 있을 텐데. 일단 한번 해볼까? req. response text. 되는구나. 되죠. 그 다음에 로그로 onload에 있는 users 이렇게 하죠. 자, 그럼 현재 두 개가 뜨겠네요. 자, 이 친구도 뜨고 이 친구도 뜨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더 먼저 떴죠? 자, 이게 아마 개념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서 몇 번 더 해볼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몇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받아온 거를 화면에다가 출력하면 더 좋겠네요. 화면에다가. 자, 그래서 화면에다가 심플하게 출력해보죠. 자, 여기다가 div로 id는 users container 그럼 미리 여기다가 users container를 찾아 놓고 이제 미리 찾아 놓죠. 선생님 그냥 선택자 그대로 식별자 쓰면 좋잖아요. 근데 개발자들은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해요. 똑같은 이름의 식별자를 쓰는 거를. 나중에 이제 undefined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심플하게 해보죠. 어떻게? 자, 여기 밑에 와서 온노드에서 users container inner 텍스트로 할까요? 텍스트는 users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보면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죠? 얘는 그냥 링크만 열면 되고, 그죠? 얘는 막 이벤트도 알아야 되고, 비동기식도 알아야 되고, 비동기 통신도 알아야 되고, 자,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다가 이쁘게 테이블로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테이블로. 지금 이제 심플하게 해봤고요. 자, 지금 여기다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코드가 아니라, 이건 한 번 더 해볼 거니까, 동기식은 페이지 전환돼서 보여지는 것. 비동기식은 불러와서 이렇게 화면 내에서 렌더링 없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게 동기, 비동기.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좀 길게 했으니까 쉬었다 와서 30분에 시작해 볼게요.